네, 오늘 정경심 재판, 네, 뭐 피고인 진술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3시까지 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거기 본 법정에 들어갔던 뭐 그들의 지지자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개 법정에서도 소리를 들으니까 판사가 엄청 격양돼서 그 소리 낸 사람을 나오라고 하고 감시 재판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재판이 3시 반에 다시 시작돼서 제가 6시로 들었는데 아마 5시라고 그랬었나 봐요. 아마 5시 반에 아마 6시 반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6시 반이 아니고 5시 반인가 뭐 이렇게 했었나 봐요. 어쨌든 5시경에 그 구속 감금한 사람을 감시 재판한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고, 뭐 언론 판사나 검사나 그 언론인들은 다 있어도 된다고 그러고 우리들 보고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도로 나가 있었는데 뭐 그들 지지자 중 하나가 문 이제 조금 열고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아주 재판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재판에 못 오게 한다 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판사가 재판에 못 들어오는 걸 하고 간단하게 끝냈나 봐요. 우리가 재판에 다닐 때는 진짜 박 대통령 재판에 다닐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라도 이상하면 법원 직원이 와갖고 우리 앞에 와갖고 그냥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숨도 못 쉬게 했는데, 아니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무슨 개소리라고 했는지 하여튼 뭐 여러 명이 무슨 이제 판사가 구형을 하니까 여러 소리 한 것 같은데 그 대표적으로 소리한 여자한테 판사가 그 모양을 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분위기도 판사가 좀 이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이제 3시에 그래서 이제 뭐 검사 구형이 있었고 뭐 그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쳐갖고 하는 바람에 그 검사 보고 구형을 다시 읽으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다시 듣지 않고 재판이 이제 끝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분 휴전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얼른 이제 나와갖고 약간의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3시 반에 이제 돼서 재판이 시작됐고 이제 그 변호사들이 구형을 하게 되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변론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 김출진이라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조국이나 정경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영태 재판에서 왔던 아주 뭐 특징적인 그런 민변인 사람인 거죠. 평소에 이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경심 재판이나 조국의 재판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가끔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찍어도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목소리인데, 오늘 중계법정에서도 들으면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깨끗하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갔더니 무슨 이 사건이 무슨 내란죄처럼 막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피고인을 비난을 하는 게 너무나 많고 뭐 그런 비난들이 막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피고인인지 조국이가 피고인인지 모를 정도로 뭐 두 사람을 그렇게 언론들이 막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사모펀드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이 여자가 한 거지 그 이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뭐 금융에 대한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냐, 뭐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사모펀드라고 해서 아는 것이 없다 이제 여전히 뭐 그런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차명 계좌 한 거 이거 가지고 부정한게 뭐 부의 축적을 이런 것처럼 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국이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관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지. 제가 장관을 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이렇게 인사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조국이는 지 마누라하고 지 아들 새끼들하고 기고만장해서 살았겠지만은, 장관까지 해서 자기가 무슨 사법 개혁을 한다고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못 얘기한 거지. 이게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니까 단을 놓쳤는데 그거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죠. 이게 검사가 이게 감찰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시민단체나 언론이 다 제기한 문제를 이거를 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시민단체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추상적은 추상적이에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다 제기한 문제고 너무나 구체적인 거죠. 도리어. 그러면서 하여튼 김실준이는 목소리 이제 보면은 좌파들이 거의 그잖아요. 목소리 쫙 내려 깔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오늘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면서 옛날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 10년 정도 된 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자기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재판인데 하여튼 10년도 더 된 건데 이거를 다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김학의 얘기했는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죠. 그야말로 10년 가까이 된 사건을 별건 수사하고 지금 감옥에 이 사람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김칠준이가 왜 이 사람 예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재판도 얘기를 하면서 판사가 그 건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야 한다는 식으로 검찰들이 했다. 응? 그 컴퓨터를 뒤져갖고 증거를 찾아냈는데 이런 날 중에 극히 일부분을 갖다가 사건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입증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취약한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을 가지고 거기 관련된 사람 불러갖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취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 또 원세훈 국정원장들 또 법원 대법원장들 대법관들 재판 이거는 고려를 안 하나 본데 거기 재판인들의말로 거의 10년 된 걸로 지금 불러갖고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거가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노트에다가 나오는데 욕도 좀 써놨네요. 그리고 아니 자기네들이야 자기는 정경심 컴퓨터에서 나온 일들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었잖아요. 김필준이가 자기 재판했는데 거기서도 판사가 자기가 그런 문서를 그 옛날에 1년 전쯤에 이런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응? 그 김칠준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1년 전에 그 일은 잘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특별한 건 기억을 하죠. 몇십 년 된 것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자기가 경험한 거를 자기 몇 년 전에 한 거 이런 것도 자기 기억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정경심이 10년 전에 이런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런 취약한 근거들을 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 불러갖고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하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 대통령 재판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억 못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저도 보면은 제가 했던 어떤 특별한 일은 저도 기억을 하죠. 에? 그러면서 또 아쿠아 팔레스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때 한번 재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쿠아 팔레스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모르다니 아쿠아 팔레스 부산에 있는 호텔에 가서 인턴을 했다고 해서 정경심이가 영어로 된 추천서를 썼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외에 있는 아마 무슨 호텔 학교로 가려고 그랬나 거기다 추천서를 냈거든요.
아니 판사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아니 영어 춘서 쓰신 거 아니에요. 아쿠아팰리스 있는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갖고 이런 영어 춘서를 써줬냐? 아무도 써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정경심이 영어 교수 아니에요. 어?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피고인이 잘 알 수 이제 피고 얘가 그 딸이 거기 가서 아쿠아팰리스에 가서 뭐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내려간 김에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뭐 작은 방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이제 그렇게 무슨 일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 알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뭐 추천서를 써갖고 뭐 외국 학교를 보내기로 했나요? 하여튼 저는 변호사들도 보면서 야 진짜 변호사들도 어쩌면 남편이나 옆편이나 애새끼들이나 똑같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놀라울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계속 이거 2013년 2014년이라는 이거 어제는 지원 씨 뭐 딸이 어떤 체험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뭐 없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서류를 다 만든 게 누구겠어요. 누구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한 거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피고인은 방배동에 있었고 P씨는 동양대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직접적 증거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인은 방배동에 있었고 P씨는 동양대에 있었다. 그러는데 뭐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서류를 동양대에서 일을 하고 뭐 작업한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심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죠. 물론 뭐 동양대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는 거기에 있는 걸 쓰고 본인은 여기 있었는지도 뭐 집이야 사는 데는 여기니까 하여튼 그러는데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었고 물론 뭐 변호사는 이 피고인하고 최승혜 그 총장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굳이 왜 최 총장이 이 피고인을 위로할 필요가 왜 있었겠느냐. 자기가 그 최승혜 총장이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왜 뭐 위로를 했겠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그 총장이 해줬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그 정경심이가 자기가 피고인 진술을 하는데 그 사람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 최승혜 그 총장이 내가 그걸 알았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가는데 내가 도와줬을까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순간순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 여자가 그 서류를 꾸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한두 마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서류를 꾸미지 않았다라고 그 증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이 사람은 변호사는 계속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실이고 단편적인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피고인 가족만의 특이사항 이것이 피고인 가족만의 특이사항이었을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닐까? 초기에 정말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서 고통과 수모가 너무나 컸었고 재판은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뭐 인신공격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난하는 말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을 칼처럼 휘두른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그러면서 검찰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냉정했으면 좋겠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4시 25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뭐 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카 뭐 정경심의 조국이의 조카 정경심의 동생 뭐 또 이렇게 관련된 또 한국 투자 신탁 뭐 거기에 있는 직원들 통해서
엄청 많이 관련된 건데 제가 이것까지는 뭐 저도 기사를 보는 정도로 했지 이것까지는 제가 다 듣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저렇게 자세한 얘기를 여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코링크 P나 뭐 WFM이나 뭐 이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얘기를 하면서 뭐 정경심은 전혀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뭐 동생하고의 증거인멸 교사의 공소사항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정강모에게 관련 자료 없애를 한 적이 없다. 그 펀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가담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조국 총무회 당시에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뭐 이것이 뭐 여기 된 것도 뭐 피고인이 조범 등의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조범 등의 횡령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합법적인 투자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뭐 블루펀드에 가입을 한 거다. 이제 남편이 뭐 청와대에 있고 하니까 이제 공직자로서 그런 걸 못 하니까 그 외에 뭐 다른 투자 방법을 알아보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조범동의 경제활동에 관여한 것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판사는 계속 영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판사가 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칠춘이가 다시 뭐 한 30분 이내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사가 사모펀드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김칠준을 보고 뭐 의견을 말할 때 좀 잠깐만 얘기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칠준이가 나와서 오늘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응? 그러면서 이 방배동에서 이거를 스캔해서 뭐 최승혜 관련 그 서류에다 오려내고 동양대 그 표창장에다 이미지를 부축해서 위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제 변호사 하는 얘기는 증거 수집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고 압수 절차도 굉장히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죄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러면서 아마 오늘 이 새로운 증거를 냈었나 봐요. 전문가 네 군데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를 냈는데 이 상장을 스캔해 갖고 다시 오리고 붙이고 했을 때 뭐 글자 크기 뭐 컴퓨터의 옛날 뭐 버전 새로운 버전 이래 갖고 쭉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이제 판사가 좀 맡긴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한 얘기는 공소사실 전혀 증명이 안 되고 이거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판사가 막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리니까 그냥 건너뛰어갖고 이제 김필준 변호사가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이 안 되고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감성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좀 했어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이긴 하지만 뭐 검찰들은 너무 많이 투여했다. 20명이 되는 사람을 너무 많이 투여하고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했지만은 전방위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사를 했다. 물론 지금이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하겠지만은 큰 무수한 압수수색에서 입시비리 사모펀드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뭐 검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뭐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검찰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좀 살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된다. 전부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한 10년쯤 후에 검찰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박 대통령 재판을 물론 이 지금 오늘 나온 제가
우리가 재판을 한 5시, 그 6시간 넘었나? 이렇게 가까이 돼서, 5시 반쯤 되니까, 우리가 중개법정에 있었는데, 우리를 본 법정으로 다 가라고 그랬었어요. 본 법정에 아마 자리가 좀 남았을 거예요. 원래 이제 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또 조금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이 중개법정에 7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명을 다 글로 가라고 해서 글로 이제 갔는데, 보면서 이게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아니 10년 후에 검찰이 10년 후에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과연 검찰이 고민 없이 이 문제를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변호사가 도대체 저 사람이 박 대통령 재판 이런 거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검찰들이 물론 오늘 여기 나온 검찰들이 강백신, 고영곤, 뭐 천재인 있는 사이버 댓글 관련으로 나온 검사인데 오늘 나온 그 검사들이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왔던 그 검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 사람들의 재판을 한 줄을 안다면 이런 말을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이 검사들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판을 개판으로 쳐놓은 그런 검사들인데 그러면서 오늘 최후 변론에서 구형에서 사실관계에 근데 이것도 사실 변호사들이 지난번에 조국이도 그 국정농단 박 대통령 건을 좀 걸고 넘어간 면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변호사가 최후 변론 구형에서 사실관계 외 평가에서 국정농단 사건하고 이거를 자기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고 이 법정에서 그런 그 국정농단하고 그런 똑같이 보는 그런 것을 걷어내고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억울하게 개 같은 재판을 한 거는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왜 저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박 대통령 그 사건을 여기 또 걸고 넘어가나? 박 대통령 사건이 완전히 이것들은 뭐 안주인지 반찬인지 이지랄로 그러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한 그런 사회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재판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이거 제대로 살펴봐달라 이지랄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의미 부여를 했던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지금 뭐 이 검찰들이 자기가 지금 지금 뭐 추미애니 뭐 조국이니 이거하고도 싸우고 있는 또 검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조국이의 변호사들한테는 검찰들이 의도하는 그런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래도 그러면 그 검사들이 박 대통령 재판에서는 안 그랬나요? 예? 그건 또 개판을 한 거죠. 그래서 김칠준이 오늘 좀 드라이하게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게 같이 고민하고 봐야 된다.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진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 좌파대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호소하는 정말 왜 법정에서 왜 이런 말을 왜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아니 이런 법정에서 이런 문학적인 문학적이라기보다 이런 감정적인 말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못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언론의 공격이 많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언론의 공격이 많이 없어졌지만 피고인이 억울함이 없을까? 검찰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여전히 억울하죠. 언론에 희생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전히 조국이나 정경심은 언론이 살아있죠.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 언론들이 잡아뜯고 헐기뜯고 그런 거 아니었었나요? 하면서 정말 보면서도 정말 억울하다는
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언론들이 있어요. 뭐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은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판사가 이 양형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양형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가 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왜 저 사람이 계속 양형에 대해서 판사가 말을 물을까, 이런 걸 했는데 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검찰 하나가 시원하게 중간에 이제 들었어요. 정말 우리도 뭐라고 하면서 정말 간질간질하지만 양형에 대해서 우리도 의견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의 차례가 돼 갖고 최후 변론하는데, 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최후 변론 같지도 않고 뭔가 문학 소설을 쓰나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좀 보긴 했는데, 물론 펀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펀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건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본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펀드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특히 김수진은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법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다시 양형에 대해서 묻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검사도 의견서를 내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내달라. 그 이상을 넘기면 받아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변호사가 아니 판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준비해 온 거 읽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읽어도 되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이제 일어서고 있다가 그러면서 뭐 써갖고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여자가 하면서 뭐 어제 저녁에 뭐라고 했나 했던,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아프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아프다 그러면서 한숨을 엄청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형식적인 뭐 인사 말을 쭉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뭐 검사 누구한테 고맙다고 등등 뭐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굉장히 힘들다 또 이런 또 응석 부리는 말을 하고, 작년 8월부터 시작돼서 1년이 넘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공직에 있던 배우자가 사퇴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망감이 오간다. 사실 뭐 제가 뭐 이 여자가 한 말까지 참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까 염순태식이 있어갖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는 해줬지만은, 제가 또 뭐 제 거를 한다고 앉아서 읽는다 보니까 이런 유치한 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러면서 자, 표창장을 위조해왔다는 이런 거, 내가 아는 사실과 기억과 너무나 다르다. 아니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컴퓨터에 나오고 집에 있는 컴퓨터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에 나온 건데 이거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실과 기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문제 너무 다르고, 문제가 몰래 위조하였다면, 만일에 이거를 내가 몰래 위조했다면 동양대 최승혜 총장이 왜 감사하다고 뭐 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 자기가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었고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뭐 잘 챙기지를 못했었다. 애들한테 못 챙겼었다. 1년에 한 번밖에 학교를 가지 않아서 선생이 어떤 학부모가 돼갖고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참 저는 학교 선생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애 다 큰 애들한테 뭐 학교에 왜 찾아가나요? 그리고 최수원 씨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누구라는 그 교수가 애를 학교에 보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선생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학교 선생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뭐 학교 선생한테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자기는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고, 공직자
남편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해서 자기는 그거를 했다. 그러고 나니까 지지자들이 뭐 앞에서는 모르는데 제 뒤쪽에 그 이제 우리가 중개법정에 있다가 그 본법정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다 뒷자리로 좀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이들인지 몰라 좀 훌쩍훌쩍 울면서 크크 뭐 흐느끼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10년 전에 딸려간 그런 글을 뭐 제 개인 자료를 제 개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그런 위조를 했다는 것이 뭐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양심을 가지고 뭐 살았고 뭐 학자였던 배우자가 뭐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 뭐 시댁 친정 모두가 파렴치하다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 그 10년 전의 삶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뭐 해에 빠졌다. 뭐 또 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뭐 많이 무너졌다. 10여 년간 이런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망가뜨려진다. 뭐 시련에 칼날이 비켜가지를 못하고 뭐 직장도 이렇게 됐고 위기와 파탄으로 뭐 됐다. 뭐 그렇게 하면서 여기 관련된 모든 지인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박 대통령 관련하고 최소한 씨나 또 수많은 사람 그 재판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경심은 조금이라도 눈치를 조금이라도 인간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지금 망가졌는지는 자기 삶만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정경심은 자기가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참 뭐 문외한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자기 남편이 뭐 법대 교수고 수많은 그 강의를 해오고 책을 쓰고 한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법의 법자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끝까지 뭐 판사들은 열심히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어요. 판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 전에 그 판사 이름은 제가 모르긴 했던 그 완전히 좌파 아주 노골적인 좌파 그 판사로 있다가 이 인간이 한 2달 정도인가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남부로 가고 지금 누구란 이 판사관인데 이 사람은 목소리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잘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뭐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판결은 12월 23일 수요일 2시에 311호 네, 거기에서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지자들 나오고 나중에 정경심은 나중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또 뭐 법원 직원들이 나가려 하니까 이제 나왔죠. 나와갖고 보니까 조금 좀 꿈을 대는 척하고 분위기를 좀 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나오는데 검사들이 이제 그 법정으로 가니까 앞에 5명 앉았고 뒤에 3명 앉았고 8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강백신한테 잘했다고 소리를 한번 쳐줄까 생각도 여러 번 하면서도 할까 하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밖으로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 쟤네들 없는 데서 좀 하고 싶은데 계속 또 주위에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고 내려가는데 그때도 좀 따라갔었어요. 따라가면서도 강백신 천재인 뭐 고영공까지는 이름 부르고 싶지는 않았고 하여튼 뭐 둘한테 강백신도 잘 했는데 제가 아까도 강백신을 잘했다고 했는데 이 새끼도 아주 나쁜 점이 있어요. 기어이 이 새끼들이 국정농단 그 재판에서도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이지를 해가면서 국정농단에서도 그런 권력에서 자기네가 조사를 잘했다는 식으로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칭찬만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일목뭉연하게 다 정리를 해서 얘기는 했지만은 국정농단 사건이랑 비슷하게 이지를 해가면서 한 거라
제가 다 끝까지 다 뭐 강백씨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제가 뭐 여러 우리 동지들만 있다면 제가 한번 설치했을 텐데 뭐 저 혼자 있었고 물론 뭐 그 이제 어제 만났던 안철수 지지하는 친구들 만나갖고 같이 다녔어요. 뭐 그래도 좀 도움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는 안 했는데 뭐 모르죠. 뭐 다음에 오늘 구형을 7년으로 때렸는데 다음에 이제 판사가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그걸 보고 뭐 그때 가서 한마디 하면은 되겠지만은 여전히 박 대통령 재판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그거를 자기네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쉬울 건 없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일 김경수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